안녕하세요. 경성서림의 은지입니다. 오늘은 이상의 단편소설 김유정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1937년 보름을 차이로 두고 작가 김유정과 이상은 요절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해 전에 만나서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이상은 김유정에게 같이 자살하자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은 김유정이 거절하여서 무산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작품은 자전적인 소설로 김유정의 성격과 인간적인 모습을 이상의 시선에서 보여줍니다. 평소 김유정은 말이 없지만 술을 마시면 노래도 하고 싸움도 벌이며 호방해집니다. 그런 재미있는 모습을 이상이 재미있게 그려냈습니다. 이 소설이 발표된 것은 1939년인데요. 1936년 하반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유정, 이상. 암만 해도 성을 안 낼 뿐 아니라 누구를 대할 때든지 늘 좋은 낯으로 해야 쓰느니 하는 타입의 우수한 견본이 김기림이라. 좋은 낯을 하기는 해도 적이 비례를 했다거나 끔찍이 못난 소리를 했다거나 하면 잠자코 속으로만 꿀꺽 업신여기고 그만두는, 그러기 때문에 근시 안경을 쓴 위험인물이 박태원이다. 업신여겨야 할 경우에 이놈, 니까지 놈이 뭘 아느냐 라든가 성을 내면 여 어디 덤벼봐라 쯤 할 줄 아는, 하되 그저 그럴 줄 알다 뿐이지 그만큼 해두고 주저앉는 파에 고만 이유로 코 밑에 수염을 저축한 정지용이 있다. 모자를 획 벗어던지고 두루마기도 마고자도 민첩하게 탁 벗어던지고 두 팔 훌떡 부르걷고 주먹으로는 적의 벌마구니를, 발길로는 적의 사타구니를 격파하고도 오히려 행유 여력에 엉덩방아를 찍고야 그치는 희유의 투사가 있으니 김유정이다. 누구든지 속지 마라. 이 시인 가운데 쌍벽과 소설가 중 쌍벽은 약속하고 분만된 듯이 교만하다. 이들이 무슨 경우에 어떤 얼굴을 했댔자 기실은 그 교만에서 산출된 표정에 데포르마시옹 외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분들이라는 것이다. 이분들을 설폭할 아무런 학설도 이 천하에는 없다. 이렇게들 또 고집이 세다. 나는 자고로 이렇게 교만하고 고집 센 예술가를 좋아한다. 큰 예술가는 그저 누구보다도 교만해야 한다는 일이 내 지론이다. 다행히 이 네 분은 서로들 친하다. 서로 친한 이분들과 친한 나 불초 이상이 보니까 여상의 성격에 순차적 차이가 있는 것은 재미있다. 이것은 혹 불행히 나 혼자의 재미에 그칠지는 우려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어야 되겠다. 작품 이외에 이분들의 일을 적확히 묘파해서 써내 비교 교우학을 결정적으로 여실히하겠다는 비장한 보관이거늘. 소설을 쓸 작정이다. 네 분을 각각 주인으로 하는 네 편의 소설이다. 그런데 족보에 없는 비평가 김문집 선생이 내 소설에 59점이라는 좀 참담한 채점을 해 놓으셨다. 59점이면 낙제다. 한 끔만 더 했더면, 그러니까 서울말로 낙제 첫지다. 나는 참 참담했습니다. 다시는 소설을 안 쓸 작정입니다.는 즉 거짓말이고, 이 경우에 내 어줍잖은 글이 네 분의 심사를 건드린다거나 읽는 이들의 조소를 산다거나 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니 아닌 게 아니라 등어리가 꽤 서늘하다. 그렇거든 59점짜리가 그럼 그렇지 하고 그저 눌러 덮어주어야겠고, 뜻밖의 제법 되었거든 네 분이 선봉을 서서 김문집 선생께 잘 좀 말해주셔서 부디 급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정 편. 이 유정은 겨울이면 모자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탈모인가? 그의 그 더벅머리 위에는 참 우글쭈글한 번거지가 얹혀있는 것이다. 나는 걸핏하면 김영, 그 김영이 쓰신 모자는 모자가 아닙니다. 김영, 거 어떡하시는 말씀입니까? 거 번거지지요. 번거지 옳습니다. 태원도 회남도 유정의 모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번거지라고밖에. 엔간해서 술이 잘 안 취하는데 취하기만 하면 딴 사람이 되고 만다. 그것은 무엇을 보고 아느냐 하면 보통으로 주먹을 쥐고 쓱 둘째 손가락만 쪽 펴면 사람 가리키는 신호가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그 번거지 차양 밑을 우벼 파면서 나사못 박는 흉내를 내는 것이다. 할 일 없이 젖먹이 곤지곤지 형용에 틀림없다. 창문사에서 내가 집무랍시고 하는 중에 떡 나를 찾아온다. 와서는 내 집무 책상 앞에 마주 앉는다. 앉아서는 바위덩어리처럼 말이 없다. 낸들 또 무슨 그리 신통한 이야기가 있으리요. 그저 서로 벙벙이 앉았는 동안에 나는 나대로 교정 등속 일을 한다. 가지가지 부호를 써서 내가 교정을 보고 있노라면 그는 불쑥 김영, 거 지금 그 표는 어떡하라는 표고요? 이런다. 그럼 나는 기가 막혀서 이거요. 글자가 곤두섰으니 바로 놓으란 표지요. 하고 나서는 또 그만이다. 이렇게 평소의 유정은 뚱보다. 뚱에서 붙임성이 적다. 이런 양반이 그 곤지곤지만 시작되면 통성명 다시 해야 한다. 그날 나도 초저녁에 술을 좀 먹고 곤에서 한참 자는데 벼랑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1시나 가까웠는데 하고 눈을 비비고 나가보니까 유정이 B군과 S군과 작반해와서 이하다니 아닌가. 유정은 연애 성이 곤지곤지 중이다. 나는 일견에 이키 이건 곤지곤지구나 하고 내심 벌써 각오한 바가 있자니까 나가잔다. 김영, 이 유정이가 오늘 술 좀 먹었습니다. 김영, 우리 또 한잔 하십시다. 아따 그러십시다 그려. 이래서 나도 내 번거지를 쓰고 나섰다. 나는 단박에 취해버려서 역시 그 비장의 가요를 기탄 없이 내뽑은가 싶다.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 가무음곡으로서 길거리를 소란케 하는 것은 법규상 안 된다. 그래 주파가 이러니 저러니 좀 했더니 S군과 B군은 불온하기 짝이 없는 언사로 주파를 탄압하면 유정은 또 주파를 의미 깊게 흘깃 한번 흘겨보더니 김영, 우리 소리합시다 하고 그 척척 붙어 올라올 것 같은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강원도 아리랑 8만 구함자를 내뿜는다. 이 유정의 강원도 아리랑은 바야흐로 천하일품의 경지다. 나는 소독 젓가락으로 추어탕 보시기전을 갈기면서 장단을 맞춰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쪽에 S군과 B군이 불하다. 취중 문학담이 자연아마 그리 된 모양인데 부전부전하게 유정이 또 거기가 한몫 끼이는 것이다. 나는 술들이나 먹지 저 왜들 저러노 하고 서서 보고만 있자니까 유정이 예의 그 번거지를 떡 벗어던지더니 두루마기 마고자 저고리를 차례로 벗어 젖히고는 S군과 맞달라 붙는 것이 아닌가. 싸움의 테마는 아마 춘원의 문학적 가치 운운이던 모양인데 어쨌든 피차 어지간히들 취중이라 문학은 저리 집어치우고 인제 문제는 체력이다. 뺨도 치고 제법 택견도들 한다. S군은 이리 비철 저리 비철 하면서 유정의 차기 일식을 주워들고 바로 뜯어 말린답시고 한가운데가 끼어서 꾸기적꾸기적 하는데 가는 발길 오는 발길에 이래저래 피해가 많은 꼴이다. 놀란 것은 주파와 나다.
주파는 술은 더 못 팔아도 좋으니 이분들을 좀 밖으로 모셔내라는 애원이다. 나는 비군과 협력해서 가까스로 용사들을 밖으로 끌고 나오기는 나왔으나 이번에는 자동차가 줄대서 왕래하는 대로 한복판에서들 활약이다. 구경꾼이 금시로 모여든다. 용사들의 사기는 백열화한다. 나는 섣불리 좀 뜯어말리는 체하다가 얼떨결에 번거지 벗어진 그 당장 용사들의 군용화에 유린을 당하고 말았다. 그만 나는 어이가 없어서 전선주애가 기대 서서 이 만화를 서서히 감상하자니까. 비구는 이건 또 언제 어디서 획득했는지 모를 오합들이 술병을 거꾸로 쥐고 육모방망이 내 휘두르듯 하면서 중재 중인데 여전히 피해가 많다. 비구는 이윽고 그 술병을 한번 허공에 한층 높이 내 휘두르더니 그 우렁찬 목소리로 삼명고긍하라고 최후의 대가릴성을 시험해도 전황은 여전하다. 비구는 그만 화가 벌컥 난 모양이다. 그 술병을 지면 위에다 내던지고 가로되 내 놈들을 내 한꺼번에 죽이겠다고 결의의 빛을 표시하더니 좌충우돌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애수군 유정의 분간이 없이 막 구타하기 시작이다. 이 광경을 본 나도 놀랐거니와 더욱 놀란 것은 전사 두 사람이다. 여태껏 싸움 말리는 역할을 하느라고 하던 비군이 벼랑간 이처럼 태도를 표변하니 교전하던 양인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비군은 우선 유정의 턱 밑을 주먹으로 공격했다. 경악한 유정은 방어의 자세를 취하면서 한쪽으로 비키니까 비군은 이번에는 S군을 걷어찼다. S군은 눈이 둥글해서 이 역 한켠으로 비키면서 이건 또 무슨 생각으로 너 유정이 댐벼라 뭐냐 S 너 나한테 좀 맞아봐라 하면서 원래의 적이 다시금 달라붙으니까 비군은 그냥 두 사람을 얼려서 걷어차면서 주먹비를 내리우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일제히 공격을 비군에게로 모아가지고 쉽사리 비군을 격퇴한 다음 이어 본전을 계속 중에 비군은 이번에는 S군의 불투덩을 걷어찼다. 노발대발한 S군은 비군을 향하여 맹렬한 일축을 수행하니까 이 틈을 타서 유정은 S군에게 이 또한 그만 못지않은 일축을 결행한다. 이러면 비군은 또 선수를 돌려 유정을 겨누어 거룩한 일축을 발사한다. 유정은 S군을, S군은 비군을, 비군은 유정을, 유정은 S군을, S군은 이것은 그냥 상상만으로도 좋게 포복절도할 절경임에 틀림없다. 나는 그만 내 번거지가 여지없이 파멸한 것은 화련히 잊어버리고 웃음보가 곧 터질 지경인 것을 억지로 참고 있자니까. 사람은 점점 꼬여드는데 이 진무류의 혼전은 언제나 끝날는지 잠옷 묘연하다. 이때 옆 골목으로부터 순행하던 경관이 칼소리를 내면서 나왔다.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싸움은 싸움인 모양인데 대체 누가 누구하고 싸우는 것인지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경관도 기가 막혀서 이게 날이 너무 춥더니 실진들을 한 게로군 하는 모양으로 뒷짐을 지고 서서 한참이나 원망한 끝에 대가릴성 가잇! 나는 이 추운 날 유치장애를 들어갔다가는 큰일이겠으므로 곧 집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술들이 몹시 취해 그렇습니다. 하고 고두백배한 것이다. 경관의 두 번째 가이렛 소리에 겨우 이 삼국지는 아마 종식하였던가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태원이 거 요코미스 리이치의 기계 갓속으려 하였다. 물론 이 세 동무는 그 이튿날은 언제 그런 일 있었냐는 듯이 계속하여 정다웠다. 유정은 폐가 거의 결단이 나다시피 못쓰게 되었다. 그가 우통 벗은 것을 보았는데 기구한 척신이 나와 비슷하다. 늘 기명이 그저 2달만 약주를 끊었으면 건강해지실 텐데 해도 막무가내 하더니 지난 7월달부터 마음을 돌려
정릉리 어느 절간에 숨어 정양 중이라니. 추풍이 점기에 건강한 유정을 맞을 생각을 하면 나도 독자도 함께 기쁘다.